로긴 세션의 익스텐션으로 로긴 세션 example 하나를 제가 올려놨는데요.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같이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직접 그 로그인하는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그런 페이지를 만드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완성된 사실은 그 프로그램이 완성도가 그렇게 높진 않지만 아주 간단한 기본적인 기능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여기다가 쭉 리스트업은 해놨습니다만 사실은 이거를 일일이 그 카피 앤 페이스트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스크래치부터 차근차근 빌드업 해 나가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번 시간엔 그런 작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 생각해야 될 내용들은 어떤 것이냐면요. 일단 사용자들의 그 로그인을 허용하는 웹사이트 구축하려면 최소한도 요 정도의 구성은 있어야 됩니다. 우선 제일 먼저 프론트 페이지가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론트 페이지로부터 전달받는 그 사용자 정보를 우리가 어떤 그 로긴 프로시저에 넘겨야 되죠. 그게 바로 login.php라는 그 또 다른 파일 하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login.php에서 하는 일은 사용자 정보가 당연히 서버에 갖고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는 아주 간단한, 아직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곳까지 그 수업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단순한 텍스트 파일 포맷으로 사용자 정보 목록을 만들어서 임시로 사용을 할 겁니다. 거기에 있는 그 사용자 목록과 비교해서 맞으면 페이지로 들어가고요. 여기서 페이지 1.php는 실제 웹사이트 내용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만약에 맞지 않으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겠죠. 그리고 logout.php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사용자가 로그아웃하면 이제 다시 그 프론트 페이지로 돌려놓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한번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좀 더 단순화시키면은 파일의 개수를 이 front.php와 login.php는 사실은 한 파일로 만드는 게 더 바람직하긴 해요.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지금 여러분들 그 수준에서는 굉장히 너무 복잡한 코딩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좀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띄워놨으니까 그걸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다들 일단은 노트패드 플러스를 켜서 우리가 필요한 파일들을 하나씩 만들어 보는 걸 그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준비가 됐으면 노트패드 플러스를 키고요. 우선 제일 먼저 새로운 파일 하나를 만들 때 일단은 HTML 파일 하나를 만들 거니까 여기다 HTML/HTML 이렇게 해놓고요. 이거를 front.php라고 이름을 php라고 안 해도 되지만 HTML로 해도 되지만 결국엔 종국에 가서는 우리가 원하는 형태는 그 PHP 파일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걸 front.php라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좀 복잡하니까 우리가 폴더 하나를 만들어서 제가 작업을 할게요. 여기 로gin이라는 폴더 안에다가 이제 작업을 할 건데 로gin이라는 폴더 안에다가 front.php라는 파일을 하나 이렇게 만들었어요. 지금 이게 front.php고요. 자, 일단 front.php에서 무슨 작업을 할 건지 생각해 보면요. 아주 간단한 작업을 할 겁니다. 사용자 입력을 한번 받아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선 기본적인 요소는 한번 넣어볼까요? head/head에다가 우리가 알다시피 타이틀 하나 정도는 기본적으로 있어야겠죠. 타이틀에다가는 프론트 게이트라고 프론트 페이지라 그럴까요? 프론트 페이지라고 /타이틀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자, 이제 이거는 헤드 섹션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바디 섹션이 이제 들어가야겠죠. 당연히 바디가 바디 섹션에 가서는 역시 일단 바디 섹션을 닫아주고요. 뭐 기본적인 그 코딩 스타일을 여러분들 연습을 하는 게 좋으니까 뭐 이걸 이대로 저처럼 자, 여기다가 그 제목 하나 쓸까요? H1으로 얘가 프론트 페이지다. 뭐 이렇게 하나 써주고요. 자, 그리고 사실 사용자 입력 그 폼을 만드는 거니까 여기다가 폼을 만들어 넣어야겠죠. 당연히 폼을 만들어 넣는데 폼을 만들어서 폼을 끝내주고 당연히 순서는 항상 이렇게 시작과 끝을 미리 만들어 놓고 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긴 합니다. 자, 근데 폼에서 우리가 가장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메소드를 get으로 할 거냐 post로 할 거냐 얘기를 했죠. 가장 바람직한 거는 post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사용자 패스워드와 이런 사용자 아이디가 전달될 때는 안전성을 위해서 post로 해주는 게 좋고요. 액션 그 행동을 뭘로 할 거냐? 지금 우리가 login.php라는 파일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전달을 해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액션을 login.php로 하면은 그 바람직하고요. 만약을 위해서 지금 미리 만들어 놓고 시작할까요? 여기다가 얘가 login.php인데 얘는 순수한 php 파일로만 우리가 하나 만들어서 login.php를 쓸 겁니다. 여기다가 코멘트문 하나 넣어 놓을까요? This is the login.php 파일 뭐 이렇게 써놓고요. 얘를 login.php라고 저장을 해놓고 작업을 해놓은 것도 좋겠네요, 그죠? login.php라고 써놓고 나면은 이제 파일이 두 개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그 탭에 보듯이 front.php와 login.php. front.php에서는 폼에서 입력을 받은 거를 어디에 login.php에 전달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전달할 내용 아주 간단하게 딱 두 개만 써볼게요. 유저네임을 우리가 유저네임을 전달받고 싶다 하면은 유저네임을 써라 한 다음에 인풋으로 타입은 텍스트로 받으면 좋겠죠. 인풋 타입은 텍스트로 받아라. 그리고 이름을 당연히 할당을 해야 됩니다. 이름을 유저네임을 뭐로 받을 거냐? 일단은 간단하게 제가 유저라고 받을게요. 그리고 줄바꿈을 해주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도 당연히 입력을 받아야 될 겁니다. 이것도 인풋으로 타입은 패스워드로 당연히 입력 받아야겠죠. 그리고 네임은 이름은 뭐로 받을까요? 그냥 그 패스로 받을게요. 저는요. 이름을 패스로 받아서 전달해 줘라 하고 그리고 그 서밋 버튼이 당연히 따라 놔야 됩니다. 인풋에서 타입을 서밋으로 해주고요. 얘도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모든 입력 엘리멘트에는 왜냐하면 그것이 전달받는 게 뭔가 있어야 되니까 네임을 서밋으로 할까요? 얘도 서밋으로 그냥 이름은 해주고요. 그리고 value 값은 뭐라고 해줄까요? 값은 그 버튼에 쓰여지는 거니까 좀 대문자로 로그 뭐 in 이렇게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요거를 일단은 저장을 하고요.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지금 만든 front.php를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들 브라우저에 가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긴 저는 로긴 디렉터리에 만들어 놓거든요. 로긴 front.php를 한번 불러볼게요. 이가 빠진 제 디렉터리가. 자, 그럼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죠? 여기까지 다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들 이런 프론트 페이지가 완성이 됐으면 우리가 예상한 대로 그죠? 여기다가 뭐 자기 이름, 그러니까 유저네임을 자기 이름을 하나 써보고요. 그리고 패스워드를 뭐 적당하게 아무거나 써보죠. 그 다음에 그 로그인을 눌러보면 무슨 일이 발생해요? 아무 일도 발생은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login.php를 부르는데 login.php에 가보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는 login.php에다가 이제 갖다 놓고서 그 작업을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하는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 login.php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login.php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 해야 될 게 있는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사용자의 이름하고 그리고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사실 서버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보통은 DB로 그런 작업을 하는데 일단은 간단한 우리 지금 실험을 해보기 위한 거니까 한번 새로운 파일을 만들게요. 예를 들어서 뭐 반드시 이럴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도 그 일관성 있게 같이 실험하기 위해서 이런 파일 한번 만들어 볼까요? 1이라는 친구는 콜론 1111 이게 패스워드고요. TWO라는 친구를 만들어서 2222 얘를 패스워드로 쓸 거고요. THRE 3는 3333 뭐 이런 규칙으로 한번 패스워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유저네임하고 얘를 일단은 이름을 우리가 줘야 되는데 users.txt라고 한번 해볼까요? users.txt 그래서 그걸 저장을 할게요. 그러면 이런 그 원이라는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실험했듯이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나는 이름이 원이야 그리고 패스워드가 1111이야 맞으면
이걸 눌렀을 때 로그인이 딱 되게 하면 좋겠죠. 그죠? 그런 지금 작업을 한번 해보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login.php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실 login.php 만드는 방법이 조금은 복잡하긴 하지만 아주 기본적인 것만 우리가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거냐면 일단은 이 PHP 안에서 우리가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이 어떻게 전달되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그 유저하고 여기서 뭐가 오는지 볼까요? 유저라는 이름과 패스라는 이름이 전달되겠죠. 그러니까 언더스코어 포스트, 그죠? 여기에 우리가 알다시피 유저라는 값이 전달이 돼서 올 거고요.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거를 내부적인 변수로 유저로 한번 받아서 우리가 사용을 해봅시다. 이렇게요. 그죠? 내용 보면은 그리고 또 안에서 또 받는 게 패스워드도 우리가 전달을 한번 받아볼까요? 달러 언더스코어 우리가 알다시피 그 기본적으로 그 포스트 포맷으로 타입으로 전달되는 거는 이렇게 포스트라는 그 슈퍼 글로벌 어레이로 우리가 받아서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 내용들이 제대로 일단은 전달이 됐는지 먼저 확인을 사실은 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if문이죠. if를 해가지고서 얘네들이 진짜 입력이 됐는지 안 됐는지부터가 사실은 항상 확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login.php를 부를 때 이거를 전달하지 않고 전달했으면은 별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isset이라는 거를 항상 우리가 활용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if isset 그리고 달러 언더스코어 포스트 알다시피 그리고 유저 자 만약에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이고요. isset의 유저가 전달이 됐는지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사실은 확인할 게 있는데 얘가 전달은 하긴 하는데 아무 내용도 없이 전달을 하는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경우는 텅 비어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거는 어떻게 확인하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달러 언더스코어 포스트에 지금 요 값이 유저 값이 0인지 그러니까 empty 그 스트링으로 이렇게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 즉 OR라는 연산자를 써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제가 여기다 느낌표 하나를 더 찍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뭐냐면 이게 세팅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그죠? not이니까 세팅이 안 된 거고요. 세팅이 안 되거나 아니면 아무 내용도 안 들어오면 그냥 이제 일을 그만하고 나가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만약에 세팅이 됐으면 그냥 일을 진행하면 되고 세팅이 안 됐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잘 아는 die 함수를 써서 지난 시간에 배운 그냥 너 아무것도 안 집어넣었어 하면서 에러를 한번 띄워볼까요? 우리가 에러 하고서 여기다가 missing 뭐 required parameter 뭐 이렇게 하면서 한번 에러를 우리가 한번 발생시켜 봅시다. 자, 지금 뭐냐면 그 사용자 입력이 들어왔는지 그리고 사용자 아이디가 비어 있는지를 검사해서 그러니까 세팅이 안 되거나 비어 있거나 하면은 잘못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지금 실험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를 한번 이렇게 저장을 해서 우리 실험을 할 때 전달을 아무것도 안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즉 얘를 유저를 텅 비운 상태에서 한번 로그인을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서 여기 네임을 제가 여기 전달을 잘못했네요. 네임으로 전달해야 되는데 그죠? 뭐 다른 게 있나요? 유저 패스 이렇게 저장하고 여기 Thank you very much. 됐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안 집어넣으니까 missing required parameter로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집어넣었다라고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대로 집어넣었으면 우리가 어떤 작업을 시킬 건지 이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제대로 집어넣었으면 이 친구를 가지고서 유저라는 변수에다 넣어놓고 그리고
그리고 여기다가 pass라는 변수에다가 넣어놓은 다음에 이 친구를 가지고서 사실은 세션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우리가 세션에다가 집어 넣어놔야 됩니다. 우선 한번 이것도 한번 실험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에코 한 다음에 그 유저하고 우리가 실험할 때 항상 이런 거를 하는 게 좋은데, 유저하고 패스를 제대로 전달 받았는지 한번 출력을 한번 해봅시다. 그냥 이런 정도를 실험하면서 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자, 한번 이제 유저를 한번 1111 넣어서 한번 하니까 제대로 됐네요. 그죠? 제대로 전달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일단은 체크 유저부터 먼저 해볼까요? 자, 일단은 유저하고 패스가 여기에 있는 것과 동일한지 검증만 해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users.txt 파일을 그냥 읽어와서 그걸 한 줄 한 줄 비교를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미 거기 만들어 놓은 내용을 그대로 한번 사용할 건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의미로 차근차근 제가 하는 거를 그대로 따라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달러 유저 파일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 유저 파일 사용자 입력을 그냥 가져오기 위해서 여기서 일단은 users.txt라고 변수에 넣어 놓고요. 그리고 이 친구를 읽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오냐면 달러 users users라는 그 변수에다가 explode를 써서 우리가 구분을 한번 해줄 거고요. 그 구분자는 n 줄바꿈 기호를 구분자로 써서 어떤 내용을 구분할 거냐면 file get content라는 게 있어요. file get content를 쓰면요, 얘는 준 아규먼트에 있는 유저 파일을 읽어오라고 제가 시킬 거거든요. 얘를 그냥 스트링으로 쫙 읽어오는 겁니다. 전체를 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file get content는 유저 파일을 다 읽어오고요. user.txt 이걸 전체를 다 읽어온 다음에 explode 함수는 우리가 알다시피 요걸 구분자로 해서 array로 잘라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첫 번째 엘리멘트로, 얘를 두 번째, 얘를 세 번째로 이렇게 array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users는 이제 array인 겁니다. 그리고 이 array를 한 줄 한 줄씩 보면서 비교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for each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루프를 써가지고 우리가 이 users를 as 달러 유저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 헷갈리니까 each라고 할게요. 한 명 한 명을 한 줄 한 줄을 읽어서 그걸 비교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거는 이걸 또 사실은 두 개의 정보가 있으니까 그걸 잘라줘야 되는데, 다시 explode라는 걸 제가 쓸게요. 달러 information이라는 변수명에다가 explode가 참 유용한 함수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자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이렇게 콜론으로 분리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전달되는 한 명 한 명 거를 한 줄 한 줄을 이렇게 잘라서 소위 여기 info라는 array에 넣어놓고, 이 info라는 array에 있는 그것을 이제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내가 전달받은 것과 똑같은지 안 전달받은 건지. 예를 들면 if문을 써서 여기서 if 달러 유저, 우리가 전달받은 앞에서 전달받은 요 유저 네임 있죠? 유저 네임과 얘가 똑같은지, 달러 info하고 info의 첫 번째 array 0이라고 할까요? 0 번째 인덱스에 있는 것과 얘가 똑같은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패스워드, 그러니까 유저 아이디가.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것뿐만 아니라 패스워드도 또 확인이 돼야죠. 그래서 달러 패스워드를 얘랑 똑같은지 info 첫 번째 거랑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확인이 되면 무슨 얘기예요? 사용자 입력에 1하고 1111이 있다라는 얘기니까, 또는 22222가 있다는 얘기니까, 그때는 우리가 기호를 써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어떤 변수를 하나 줘가지고
granted, 그러니까 허용됐다는 뜻으로 그 granted라는 변수에다가 그 불리한 값으로 true 값을 우리가 한번 할당을 해봅시다. 그리고 만약에 발견이 되면 for each 문을 돌릴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선 break하고 나오면 됩니다. break하고서 일단 if 문 여기서 끝내주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for each 문을 끝내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granted를 그 처음에 여기 위에 하나 만들어 놓는 게 좋긴 좋은데 앞에다가 만들어 놓고 시작할까요? 달러 granted 처음에는 false로 넣는 게 일단은 아무도 지금 승인 받은 적이 없으니까 일단은 허락이 안 된 상태로 시작하는 거예요. granted는 false인데 granted가 true로 바뀌는 거죠. 이것이 잘 되면.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조심할 게 하나 있는데 이 스트링을 이렇게 잘라주고 나면 양쪽 끝에 어딘가에 그 공백 문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아까 얘기한 그 줄바꿈 기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trim이라는 함수로 앞뒤를 조금 깨끗하게 정리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trim이라는 함수를 배운 적이 있는데 우리가 전달받은 이 내용을 인포메이션을 trim으로 이렇게 앞뒤를 잘 정리를 좀 해줘야 됩니다. 깨끗하게. 그 다음에 비교해야지 제대로 비교가 돼요. 만약에 여기까지 돌고 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그 사용자가 제대로 입력됐을 때는 자 여기다가 우리가 한번 요거를 한번 좀 써줘 볼까요? 지금 우선 여기선 에코를 한번 해가지고 제대로 입력이 됐는지 유저하고 패스워드를 true인지 false인지를 여기다가 한번 써줘 볼게요. 그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사용자하고 패스워드하고 그게 그 granted 됐는지 안 됐는지가 여기서 그 결정이 나겠죠. 한번 우리가 그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저장을 하고 한번 실험을 한번 해봅시다. 그죠? true, false. 만약에 잘못된 사람이 들어가면 어떡하나 한번 볼까요? 우리가 5는 아직 입력을 안 했어요. 그죠? 5. 그죠? 아무 말도 안 나오죠. false는 그냥 사실은 그냥 0인 값이 그러니까 비어 있는 거고요. 여기다가 1이라는 숫자가 사실은 나와야 됩니다. true일 경우에는 그죠? true는 사실은 1로 안에서 내부에 저장돼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워킹 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해본 거는 그 사용자가 제대로 입력한 게 우리 그 리스트에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요 부분부터 요 부분은 check user and password죠, 그죠? 그러니까 패스워드하고 사용자 아이디를 여기서 점검을 해본 게 이 부분입니다. 근데 만약에 완성이 됐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if를 써가지고요. if 그 granted 그러니까 허용이 됐을 경우죠. 허용이 됐을 경우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 if true granted가 true면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granted가 되고 나면 이제 세션이라는 걸 좀 사용할 때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왜 그러냐면 일단은 요 앞에 먼저 세션을 먼저 스타트 해 놓읍시다. 알다시피 세션 스타트를 먼저 해 놔야지만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세션은 세션 스타트 세션 스타트 함수를 이렇게 시작을 해 놓고요. 세션이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그것을 그냥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서버에다가 그러니까 서버에 세션 변수가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저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거기다 뭘 저장을 할 거냐면 세션 슈퍼 글로벌 변수에다가 우리가 이름을 하나 넣어 놓는 게 좋겠죠. 이름을 로긴이라고 하나 해 놓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로긴이라는 변수에다가 누가 로긴했는지를 써놓으면 참 좋잖아요. 그래서 그걸 유저라는 이러한 우리가 지금 사용자 입력이 돼서 확인된 사용자 입력을 거기다가 딱 써놓으려고 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세션이
이건 세션은 그 사용자 입력을 우리가 그 기록을 해놓는 것 뿐이고요. 자, 사용자 입력 기록만 하는 것 갖고는 안 되고 이제는 허용이 됐으니까 어디로 이동해야 돼요? 새로운 페이지로 이동해서 그 입력된, 그러니까 사용자가 확인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페이지로 우리가 소위 HTML 또는 PHP 파일을 그 방향을 틀어줘야 되거든요. 그게 헤더라는 그러한 함수가 있습니다. 이 헤더라는 함수는 앞으로 많이 쓰게 될 건데 그 문법은 이래요. 헤더 안에다가 로케이션 콜론 다음에 파일 이름을 써주면 돼요. 우리가 페이지 1.php라는 곳으로 이제 이동시킬 생각인데, 그러면은 이건 뭐냐면 제대로 이제 사용자가 승인됐으니까 페이지 1.php로 이동하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을 위해서 먼저 페이지 1.php를 하나 만들어 놓을까요? 이거는 그냥 역시 HTML 파일을 우리가 하나 만들어서 쓸 건데, 여기다가 바디에다가 간단하게 h1으로 this is page 1이라고 한번 써주고 바디를 간단하게 끝내주는, 아직은 그 PHP 요소는 넣지는 않았지만 이름은 page 1.php로 한번 써서 한번 해볼까요? page -1.php. 자, 그러면 이게 page 1.php인데 이 친구가 page 1.php로 가라고 해놨고요. 만약에 로gin이 실패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granted가 안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그 다시 로gin을 다시 하라고 시켜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똑같이 이 헤더 함수를 또 쓰면 되는데, 얘는 앞에 있는 그 페이지 아까 했던 거기로 로케이션을 잡아주면 됩니다. 우리가 프론트였죠. front.php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니까 여기서 혹시 뭐 에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세션 스타트, 세션 로긴 이렇게 한번 볼까요? 요거 저장하고요.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여기서 첫 페이지에서 11111 넣었더니 로gin이 됐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와요? This is page 1이 나왔죠. 그러니까 로gin이 됐으니까 이제 페이지 1을 마음대로 볼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로gin이 안 되는 엉뚱한 그런 패스워드를 쳐넣었다. 어떻게 돼요? 다시 지금 원래 페이지로 돌아온 거예요.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얘기죠. 그죠? 다시 해라고. 물론 메시지를 넣어주면 더 좋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작업은 안 해놓은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형태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통 로그아웃을 우리가 한 다음에 1 한 다음에 1111 들어가서 작업하다가 아, 나는 이제 다 끝났으니까 로그아웃 하고 싶어 하면은 당연히 로그아웃 세션이 필요하게 됩니다. 로그아웃은 어떻게 하는지를 좀 우리가 설명이 필요한데, 다시 돌아가서 이제 페이지 1.php에 가서 로그아웃도 할 수 있게 우리가 한번 만들어 줘 봅시다. 로그아웃을 하는 링크 하나를 여기다가 제가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간단하게 일단 줄바꿈을 하나, 수평선 하나 긋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앵커 하나를 만드는데 href equal logout.php가 필요하네요. 죄송합니다. logout.php라는 파일을 하나, 링크를 하나 만들어 놓고 logout이라는 이런 그 링크 하나로 얘를 그냥 전달하도록 하고요. 좀 하이라이트를 해줄까요? 볼드 페이스로. 자, 일단은 요거를 php1.php를 한번 볼게요. 다시 리프레시하면 지금 보면 로그아웃 그 링크가, 그래서 얘를 누르면 logout.php가 실행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logout.php를 또 이제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항상 이것은 PHP의 순수한 PHP 파일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거를 logout.php로 우리가 이름을 한번 명명을 해보죠. 자, logout.php를 이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로그아웃의 과정을 우리가 PHP 파일로 한번 만들어 보겠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은 이 logout.php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세션을 지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서 방향은 원래대로 돌려놓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두 가지 일이 사실 여기서 필요한 건데, 일단은 세션 스타트는 항상 해야 되고요. 세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세션이 시작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세션 디스트로이라는 함수가 있었죠. 세션 디스트로이라는 함수는 기존에 있던 세션을 다 지워버리는 겁니다. 근데 세션만 지워버린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이 방향을 또 틀어줘야 됩니다. 파일을 어디로 처음으로 다시 돌려놔야지, 로그아웃 했으니까 이제 처음에 로그인 세션으로 다시 가야겠죠. 로그인 front.php. 자, 이게 다예요. 사실은 몇 가지 지금 튠업이 조금 필요하긴 한데, 일단 기본적인 구조를 한번 먼저 제대로 되는지 한번 요거를 저장하고 한번 우리가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프론트 페이지로 돌아가서 일단 제가 들어왔어요. 원이라는 어카운트로 들어와서 로그인을 했어요. 그래서 작업을 하다가 다 보고서 이제 나가야지 하고 로그아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앞으로 다시 들어가지죠.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만약에 누군가가 그걸 알아가지고 페이지 원인.php라는 파일이 있는 걸 알잖아요, 우리는요. 직접 한번 가볼까요? 이게 들어와져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해킹 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러니까 그걸 또 막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페이지마다 직접 들어오면은 안 되도록 우리가 방제 조치를 해놔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페이지 1.php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볼게요. 여기에 앞부분에다가 얘가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항상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 확인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면은 제가 여기다가 이런 식의, 즉 세션이 그래서 필요한 건데요. 우리가 이 앞부분에다가 제일 HTML 시작하기도 전에 한번 이 페이지를 봐도 되는지 검사를 해주는 거예요. PHP 파일을 둬가지고서 세션을 또 시작해야겠죠. 왜냐하면 세션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항상 세션 스타트를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세션 스타트 안에다가 우리가 세션 변수에다가 세션 처음 시작할 때 로그인 때 보면은 뭘 해놓냐면 로그인 한 다음에 유저네임을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만들었으니까 로그인이 세팅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is set $_session 그리고 로그인. 이게 우리가 처음에 만들어 세션을 시작할 때 만들어 놓은 거니까 얘가 제대로 세팅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요. 만약에 확인했는데 낫이니까 확인이 안 되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너 이거 하면 안 돼라고 여기다가 방향을 틀어주는, 즉 헤더를 또 쓰면 됩니다. 헤더를 써가지고서 로케이션 콜론 앞에, 너 앞에 가서 다시 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아주 간단한 기본적인 것만 지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로그인이 세팅이 안 돼 있으면은 세션이 디스트로이 됐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없을 거고, 그것이 확인을 하는 방법을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건데 한번 이제 해봅시다. 자, 정상적으로 일단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정상적으로 로그인을 한번 해봤으니까 됐어요. 그죠? 그리고서 로그아웃 했어요. 그런데 아주 스마트한 해커가 나는 그 파일 이름 알아. 그래서 페이지 1으로 그냥 직접 한번 살짝 가볼까? 들어가 보니까 안 되죠. 프론트 페이지가 다시 나오죠. 왜냐하면은 얘를 누르면 프론트 페이지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또 다른 어카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투 로그인 들어가서 여기 로그아웃하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우리가 페이지 1 하나뿐만 아니라 웹사이트에 여러 페이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지 2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 돌아다닐 수 있어야 되니까 그건 또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은 이 페이지 여기다가 링크 하나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HR 줄바꿈 바로 위에 링크 하나 만들어서 앵커 to 페이지 2.php로 할까요?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앵커고 to 페이지 2라고 이렇게 가도록 우리가 링크 하나 만들어 놓고 페이지 2로 갈 수 있게 이걸 또 그대로 카피해서 Ctrl C 새로운 파일 하나 만들어서 얘는 페이지 2라고 한번 저장을 해 볼게요. 똑같은 페이지인데 페이지 2.php라고 저장해 놓고요. 얘는 그 거꾸로 또 페이지 1으로 갈 수 있게 이렇게 살짝 바꿔 놓으면 되죠. 나머지는 똑같아요. this is page 2라고 써줘야겠죠. TWO. 자, 그래서 저장하고 앞에 페이지 1도 저장을 좀 해놓고요. 이제 들어가 봅시다. 자, 다시 일단 로그아웃하고 시작할게요. 자, 세 번째 사람으로 한번 해볼게요. THREE 세 번째 사람이 3333 로그인하고 로그인 됐어요. 너 페이지 2로 갈래? 오케이. 가져요. 그죠? 다시 페이지 1으로 갈래? 가져요. 그런데 로그아웃 할래? 로그아웃 됩니다. 그런데 또 누가 아주 약은 사람이 페이지 1으로 들어가 볼까? 살짝 하니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도 페이지 2는 또 모르고 안 해놨을지 모르니까 가볼까? 안 돼요. 그러니까 로그인과 로그아웃이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알다시피 프론트 페이지, 로긴 페이지, 그리고 그 인사이드에서 실제 컨텐츠를 보여주는 페이지 1, 그죠? 그리고 logout.php가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사실은 로긴, 로그아웃 요 두 개의 PHP 파일만 잘 이해하면 나머지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좀 더 다양한 여기 이 기본적인 구조는 다 완성이 된 거고요. 이거를 활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로그인 해야지만 그 볼 수 있는 그런 웹사이트를 이제 만들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